오늘도 진짜 한국스러운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한국 문화부터 한국 사람들도 아 진짜 그러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That's so Korean! 뚜뚜!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쳐있는 두쫀쿠입니다. 네, 두쫀쿠.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스타그램, 틱톡, 스레드, 유튜브 켰다 하면 죄다 두쫀쿠 관련 영상입니다. 또 음식을 주문하려고 배달 어플에 들어가 보면 심지어 옷을 사려고 쇼핑몰에 들어가도 두쫀쿠 관련 글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다 하면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쫀쿠를 사다 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친구가 두쫀쿠를 사왔다? 그러면 그 친구는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꼭 같이 다니세요. 두쫀쿠를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왔다?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두쫀쿠가 무엇인지,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어 학습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한국어 표현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쫀쿠가 과연 무엇이냐?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줄여서 두쫀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어 발음 괜찮으세요? 두쫀쿠. 네, 아무튼 이름은 쿠키지만요. 사실은 딱딱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합니다. 겉은 초콜릿 마시멜로우고요. 속은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한때 두바이 초콜릿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가 있었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한국에서 재탄생된 오히려 두바이나 다른 중동 지역에는 없는 한국식 디저트입니다. 겉은 마시멜로우 때문에 쫀득쫀득하고 말랑말랑하고요. 속에는 피스타치오가 있어서 맛이 고소하고 또 씹으면 카다이프가 있어서 되게 바삭바삭해요. 또 마시멜로우 때문에 이렇게 씹으면 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외국의 음식이나 디저트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식으로 재탄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두쫀쿠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두쫀쿠 어떻게 만들까요? 사실 재료만 있으면 여러분도 집에서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 재료로는 당연히 마시멜로우, 카다이프, 그리고 피스타치오가 필요합니다. 먼저 팬에 버터를 녹이고 카다이프 면을 볶습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요. 그러면 이 카다이프가 바삭바삭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볶은 카다이프 면을 잠시 식히는 동안 우리는 안에 들어가는 속을 만들어야 되죠. 피스타치오를 갈아요. 믹서기에 피스타치오, 화이트 초콜릿을 넣고 조금 갈면 스프레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볶았던 카다이프를 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하고 섞어요. 잘 저으면서 섞으면 두쫀쿠 안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조금은 단단한 그런 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겉을 감싸는 마시멜로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쿠키 반죽을 만드는 것이 아마 두쫀쿠를 만드는 과정 중에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버터를 팬에 넣고 마시멜로우를 아주 약한 불에서 녹여야 됩니다.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가면서 녹여주면 부드럽고 쫀득한 마시멜로우 반죽이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 녹으면 여기에 코코아 가루를 넣어서 맛을 냅니다. 그리고 얇게 펴요. 그 다음에 냉동실에서 꺼냈던 피스타치오 속을
그 반죽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반죽으로 감싼 뒤에 마지막으로 겉면에 코코아 파우더를 묻히면 두쫀쿠가 완성이 됩니다. 그 마시멜로우 반죽은 마치 껌처럼 끈적끈적하고 접착력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실 때 장갑을 끼고 식용유를 발라야 충분히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때요?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죠? 재료만 있다면 비싼 제과제빵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두쫀쿠는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 나오게 됐을까요?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한 업체이자 카페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조금 색다른 디저트가 없을까? 거기 사장님께서 여러 번 고민하고 시도한 끝에 이 두쫀쿠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겨울부터 인플루언서나 아이돌 분들이 이걸 언급하면서 슬슬 유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해서 여러 영상에서 두쫀쿠가 다뤄지다 보니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GS25, CU 같은 편의점에서 비슷한 상품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한국의 프랜차이즈 빵집에서도 유사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 K-팝 아이돌이 두쫀쿠를 먹은 모습을 인증을 하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럼 이 두쫀쿠 한국에서 과연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민지 선생님 저희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하신다면 인스타그램에 두쫀쿠 줄임말인데도 불구하고 줄임말을 검색해보면 관련 게시물이 6.8만 개나 뜹니다. 정말 어딜 가나 두쫀쿠 이야기인데요. 우선 두쫀쿠 맵이 생겼습니다. 두쫀쿠 지도죠. 실시간으로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남은 두쫀쿠 수량을 볼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그 지도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두쫀쿠의 개수를 보면서 안 되겠다. 나 지금 빨리 이 카페에 가야겠다. 저 카페로 달려가야겠다 하게 돼요. 이 두쫀쿠 열풍이 좀 좋은 것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만들어서 팔면 되니까 지금 너도 나도 두쫀쿠를 자기 가게에서 팔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대단하신 사장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성공하고 싶으셨나 봐요. 얼마나 성공하고 싶으셨냐면요. 그 두쫀쿠 지도에 들어가면 보통은 남은 수량이 요즘 인기가 많으니까 0000000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팔고 있다고 하더라도 17개 남았어요. 30 몇 개 남았어요. 이렇게 뜨는데요. 이 두쫀쿠 맵에서 재고가 무려 1000개, 1000개라고 뜬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진짜 대단하시지 않나요? 그분들은 사실 1000개가 아니라 1500개를 목표로 매일매일 두쫀쿠를 만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배달 어플에서 두쫀쿠가 품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맛있는 곳은 오픈런을 해야 됩니다. 카페가 여는 시간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열리자마자 그 두쫀쿠를 사서 가져오는 거죠. 또 오픈런 하니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이것도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여자친구에게 두쫀쿠를 사다 주려고 무려 이 추운 겨울 날씨에 1시간 반이나 기다린 남자 손님이 계셨습니다. 와, 정말 이 두쫀쿠가 뭐길래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또 두쫀쿠에 피스타치오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피스타치오는 사실 그대로 재료로 쓸 수 없잖아요. 껍질을 까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두쫀쿠를 많이 만들어야 될수록 까야 하는 피스타치오도 정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 피스타치오를 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공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일손이 부족하면, 얼마나 피스타치오를 까줄 사람이 필요하면 이런 일자리를 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걸까 싶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각종 요리 예능이 인기잖아요. 연예인은 물론이고 스타 셰프님들까지 이 두쫀쿠 유행에 탑승해서 너도 나도 두쫀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That's so Korean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와, 이런 문화는 책에서 못 봤는데 이 표현 정말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요. minjiteacheskorean.com minjiteacheskorean.com에 한번 들러보세요. 저랑 1대1 수업도 할 수 있고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코스도 준비되어 있어요. 단어랑 문법을 지루하게 외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문화와 함께 재미있는 표현과 함께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워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쫑쿠가 좀 구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내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어요. 레시피도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빵이나 디저트에 비해서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냥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한국에서는 지금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가장 핵심 재료죠. 피스타치오는요, 가격이 2배로 올랐다고 하네요. 유행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요. 심지어 코스트코에서는 인당 구매 제한을 두기도 했어요.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피스타치오의 개수에 제한을 둬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카다이프 역시 이전에는 한국에서 잘 먹던 식재료가 아니었다 보니 카다이프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카다이프를 다른 비슷한 재료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대체해도 이 카다이프랑은 조금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얇은 면이죠. 소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재료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두쫑쿠 모두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영상을 만들고 하다 보니 말도 정말 많은데요. 두쫑쿠와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바이 딱딱 강정 논란입니다. 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의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계시는 안성재 셰프님이죠. 이분이 이 두쫑쿠 유행에 맞춰서 자녀들하고 같이 두쫑쿠를 만들었다가 사람들한테 아주 크게 혼이 났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두바이 쫀득 쿠키는 이런 모양인데요. 그 셰프님께서 만든 두바이 쫀득 쿠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디저트를 먹을 때는 물론 그게 몸에 안 좋은 것은 알지만 아주 맛있게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성재 셰프님께서는 아무래도 자기 자녀한테 먹여야 되다 보니 건강한 버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에 올렸던 걸 보면 딸이 이렇게 해야 더 맛있어, 더 쫀득쫀득해 했는데 셰프님은 이게 더 맛있어 하면서 쫀득하지도 않아요. 딱딱하고 모양도 긴 그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햄버거, 피자 이런 몸에 안 좋은 것을 먹고 싶었지만 부모님한테서 안 돼. 건강한 버전의 한국 음식으로 먹어. 이렇게 강요를 받은 기억이 있다 보니 모두가 화를 냈어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댓글을 소개해 드리자면 두바이인가? No. 쫀득한가? No. 쿠키인가? No. 이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고요.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준 개 딱딱한 두바이 퍽퍽 강정. 네.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마치 사춘기 자녀가 된 것 마냥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가고 싶어. 엄마 아빠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자 했으나 이렇게 건강을 이유로 안 돼. 좀 무시받아서 반항심이 올라오는 그런 심리를 잘 표현한 댓글입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내가 저 나이였으면 두쫑쿠 이거 아니라고 울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난리가 났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안성재 셰프님이 다시 딸이 원하는 대로 하나부터 10까지 그 두쫑쿠의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800만 회나 되네요. 네, 거기에서 셰프님이 아빠가 잘 몰랐어, 미안해 라고 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사람들이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요. 여러분 많이 보셨던 한국의 드라마죠. 폭군의 셰프. 거기에 주인공 대령 쑥수이자 소녀시대의 유나님께서 대령 쑥수답게 두 쫀쿠를 아주 예쁘게 만드는 모습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역시 대령 쑥수답게 손재주도 좋고 아주 예쁘게 두 쫀쿠를 만들었구나 칭찬했어요. 그리고 다른 소녀시대 멤버에게 선물하는 모습이 또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 두 쫑쿠를 선물하는 사람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한다? 그 친구하고는 평생 함께해도 됩니다. 근데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두바이 쫀득 쿠키의 맛이나 형태가 비슷해지지는 않았어요. 어떤 곳은 그 겉에 반죽의 색깔이 조금 연하고 또 어떤 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그 속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레시피가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재료를 대체했다면 그것을 대체했다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런데 한 곳에서 카다이프를 소면, 얇은 밀가루 면입니다. 한국에서 국수로 자주 먹어요. 그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관련 공지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먹은 손님이 조금 화가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쫑쿠 하나의 가격도 꽤 비싼 편이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할 거예요. 맛도 분명히 다를 텐데요.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쫑쿠를 구매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안 팔아요. 거부를 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최근 동네의 한 카페에 여기 두 쫑쿠 맛있어요. 리뷰가 많아서 예약 주문을 했는데요. 그 글에 따르면요. 그 해당 카페에서는 1인당 1개 구매 제한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면 두 쫑쿠 1개밖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예약하는데 한 사람당 2개로 구매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수량 제한을 2개로 늘려주세요. 했는데 그 카페 측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제 예약을 왜 취소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 저희는 만드는 사람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께는 팔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쫑쿠를 만드는 게 어렵고 수고스러운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우리는 당신에게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뭐 때문에 그 사장님이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몰라도 아니 내가 그 카페에 두 쫑쿠가 맛있어서 1개가 아니고 2개를 사고 싶다는데 그렇게 막 취소해버리는 거는 제가 겪으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두 쫑쿠라는 이름만 붙었다 하면 모두가 난리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네요.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난리도 아닌 두 쫀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어보고 싶어요? 또 이미 드셔본 분들은 맛이 어땠나요? 기대한 것만큼 맛있었나요? 또 혹은 좀 실망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 에피소드가 좋으셨다면 페이트런에서 That's So Korean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국어와 영어 대본을 PDF 파일로 드립니다. 또 제작 과정이 담긴 비하인드 사진도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팟캐스트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